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부업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전업, 사업들 이렇게 하는데 생각만큼, 우리 일반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참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사업가로 변신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수이자 또 최시라 씨 남편 되시는 바로 김태욱 씨입니다. 오늘 저희 김태욱 씨 모시고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사업가로 변신해서 성공한 또 이야기, 또 최시라 씨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모시고 그런저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김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언론에 잘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 제가 강제로 이렇게 여러 번 섭외를 해가지고 어렵게 모셨어요. 10년 전에, 김 대표 10년 전에 말이죠. 제가 참 좋아했던 최모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예. 야, 저런 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궁금했었는데 아주 운명적으로 10년 만에 그분을 제가 직접 뵙게 돼서 아주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지금 올해로 사업하신 지가 꼭 10년 되셨죠? 2월 29일이 창립 10주년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2월 며칠이죠? 29일인데요. 그러면 창립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그러게요. 이 건물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건 작년 6월이요. 원래는 회사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가,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하나로 뭉치자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사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웨딩 사업하는 회사답게 건물이 아주 모던하고 아주 강남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쁜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겉에서는 이렇게 미국식으로 창이 별로 없는 건데 안에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가 아무래도 경제 TV 그러니까 예. 가령 최시라스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조금 뒤로 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한번 묻는 걸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예. 회사 창립 10년, 참 감회가 새롭겠죠. 네. 어떻게 10년 동안 소회를 산전수전도 많이 겪으셨겠고, 실패 또, 그래서 또 성공하기도 하셨을 텐데, 창립 10년을 맞는 소회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 기업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성장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생존했던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 어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한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벤처 기업으로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을 하면서 생존했던 회사가 그 일반 기업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0.1% 정도 확률.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될 정도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관문 하나를 아주 운 좋게 통과를 해서 좀 이렇게 자부심도 느껴지지만 또 반대로 아마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그 관문을 통과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쨌든 지금 회사 이름이 정식으로 뭐죠? 아이웨딩 네트워크스. 아이웨딩 네트워크스. 예.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하는 기간이 짧게는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아주 오랫동안 걸리는 기간인데 또 그 기간 안에 소화해야 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세상에 제일 복잡하죠. 예, 제일 복잡한 상품을 소화해야 되는데 네. 그 상품을 소화하는 그 기간,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저희 회사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했고 또 업계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시장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십수조가 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비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또 거품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러야 됐는데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IT를 기반으로 해서 결혼 준비를 기존보다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 이제는 이제 저희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제
그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예산과 자기 개성에 맞도록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시군. 이따가 그 우리 결혼과 IT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수를 하시다가 한데없이 또 그 업종도 뭐 되게 부업으로 저 음식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뭐 식당, 레스토랑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웨딩 사업을 과감하게 뛰어들으신 모티브가 뭐였을까요? 뭐 거창한 창업 동기는 없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밴드를 하면서요. 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셨어요? 예, 밴드를 하면서 이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일찍이 눈이 뜨셨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진로를 좀 빨리 찾았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제 꿈을 좀 빨리 찾았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집에서 그냥 공허하게 지내다가 심심하게 놀고 있다가 TV를 봤는데 그 AFKN이라는 채널에서 비틀즈의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마치 무속인이 신받듯이 필이 딱 꽂혔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 뭔가 좀 아주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작정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요. 무작정 저희 어머니 가발을 훔쳐 써가지고 집에서 노래만 했었고요. 초등학교 때?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운 좋게 대학생 형들 밴드 팀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고 그렇게 쭉 가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정식으로 그 가수의 꿈을 이뤘고요. 프로로 데뷔를 해서 가수로서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아주 좀 뭐랄까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안 좋은 바이러스가 제 목에 침입을 했는지 이제 목소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는. 그게 몇 살 때셨어요? 그게 이제 98년도, 1998년도니까 가수 한창 열심히 한참 살았어요. 열심히 할 때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게 됐고 이제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었고 또 때마침 그때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랑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또 워낙 그때 바쁘게 활동하던 배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 웨딩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깎지 않은 원석 같은 이런 블루오션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었고 이 시장이 아무튼 누구도 아직도 체계화되지 못한 뛰어들면은 뭔가 있을 거라는 뭔가가, 직감을 하셨구나. 예. 이렇게 10수조가 넘는 큰 시장인데 아직까지 그런 큰 대기업이라든지 메이저 회사에서 뛰어들어서 여기를 어떤 유통체계라든지 이런 게 잡지 않은 걸 보면은 분명히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지만은 또 제가 워낙 근성이 누가 하지 않던 어떤 장르를 드러내서 그걸 대중화시키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 뭐 어느 작곡자한테 곡을 받게 되면은 100% 그러니까 히트할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의미보다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장르를 끄집어내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대 때 들국화라든지 또 그 이후에 서태지라든지 같은 이렇게 성공한 그 아티스트가 되더라도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장르를 보는 사람들이죠, 예. 그죠? 그래서 사업도 뭔가 좀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잘 되니까 그거 한번 따라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한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제가 성공을 못했으니까 사업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운이 좋아서 그때 이제 90년도 말 벤처 이 바람이 한참 불 때인데 지금 이제 저희 창업 동기들을 만나게 됐어요. 다들 이제 IT 쪽에 관련된 친구들이었고 해서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그냥 뭐 아이템 얘기하다가 그냥 뭐 조그만하게 한 3평 남짓 나는 데서 4명이 이렇게 벤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초기에 뭐 아이웨딩 네트워크가 초기에 고생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어느 인터뷰 보니까는 김 대표께서 뭐 실어증 아까 목소리도 그랬다 그랬지만 실어증에다가 뭐 심지어 저 입에 담기도 좀 뭐하지만 자살생각까지도 막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봤습니다. 실제 그 어려웠던 시절 얘기 어땠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좀 뭐 자살 뭐 이런 얘기는 좀 와전된 게 많은 것 같고요. 기자들이 또 그냥 과장을 했구나 또. 예, 그런 것 같고 초기에 뭐 어느 일이든 초기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처음에 뭔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기업이나 처음에 이제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실패를 하게 되는 이제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가 이 벤처 사업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지식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말하자면 저희끼리 이제 만족하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면 다 돼. 뭐 우리가 내면 이거는 획기적이야.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잡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희끼리 이제 잡벅이 가지고 이제 이 웨딩 업계는 우리가 평정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좀 이렇게 앞서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대중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계속 실패를 맛봤죠. 한 5년 정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이 결혼 문화가 굉장히 좀 문제점을 찾자면은 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사인 것 같았어요. 아, 많죠. 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결혼하는 당일날 굳이 우리나라가 이 IT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굳이 사람들이 예식장을 꼭 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결혼하는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고 부주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겨우 먹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 이런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아예 인터넷 예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식을 보고 거기에 부주를 하고 이제 뭐 축가글도 그런 생각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앞서갔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인터넷 예식장을 킬러스 컨텐츠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 예식장을 싹 다 이렇게 새롭게 한번 이렇게 IT화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그게 많은 투자도 했었고 그게 많은 그 애를 썼었는데 야, 그건 근데 솔직히 너무 생각은 좋은데 예. 진짜 너무 앞서갔다. 예. 우리 정도에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한다는 예. 거는 조금 그 젊은이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 흐름을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로부터 몇 년 뒤에 그 뭡니까 싸이 월드 이런 게 이제 히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이 웨딩 시장의 이 상품들을 통하는 쪽으로 한번 다시 진로를 바꿔보자라고 네. 해서 예. 그러셨구나. 예. 우리 김 대표가 언론에 잘 노출 안 하고 방송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억지로는 사실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편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 연예인이니까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점들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또 괜히 나오면은 저 사람이 그냥 얼굴 뭐 속된 말로 얼굴 팔아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듣기 싫어서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 진짜 제가 제 생각에도 그래도 연예인이면 이렇게 사업하면 조금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보죠? 어떠시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제 생각도 알려진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존 해보니까 어떤 그 유리한 점보다 오히려 불리한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저 실상 밥집 필드에서. 가면은 밥도 공짜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혜택은 있을지는 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여하튼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회사 초기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워낙 탑스타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결혼식 당일날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웨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회사 서비스 통해서 결혼한 어떻게 보면 연예인 부부 1호인데 제 결혼식은 완전히 망친 결혼식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시장 돗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노하우가 생겼고 이제 스타분들이나 이렇게 알려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결혼식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알게 되고 하니까 많은 스타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결혼 준비를 조용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언론으로 이제 마케팅 아닌 마케팅이 되면서 오히려 실제로 진짜 우리 고객이어야 할 일반 대중 고객님들께서 발길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좀 괜히 그렇죠. 이렇게 괴리감도 사업을 하다 느끼고 보면 부담도 그렇죠? 느끼고 오케이. 또 어떤 눈높이만 높아지는 네. 있을 수 있는 예, 일입니다. 예.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낚시할 때 왜 미끼용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맞아요. 이게 식당으로 예를 들자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봤을 때 일단 고객으로서 저 식당에 갈 때 그 유명한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갈 때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식당에 갈 때보다 일단은 기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진짜로 중요한 그 컨텐츠, 음식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대치, 높아지는 기대치를 더 능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저 같은 경우도 사업한다고 할 때 제가 많은 업체들, 웨딩과 관련된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저희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러 다닐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무슨 사업의 IT며 또 그리고 무슨 웨딩이 산업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당신 가수였는데 무슨 지금 여기 와서 남의 밥 숟가락 뺏어 먹으려고 하느냐. 그냥 가서 노래나 해라.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전문성 계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회사의 의미 있는 발전한 그 시간이 좀 더 늦게 걸렸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고객님들이 왔을 때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이름 파는 게 아니다. 진짜 실력 있고 예. 콘텐츠가 있고 예. 다른 데서 갖지 못한 차별화된 어떤 예. 그게 있다라는 거 그걸 예. 더 열심히 하셨겠군요. 예. 그러셨구나. 자,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회사가 참 4, 5년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세가 쫙 성장하는 결정적 모티브가 어디 있었나요? 어떻죠? 가령 IT하고 접목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된 예. 건가? 어떻습니까? 피팅 포인트라고 하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입니다. 그때도 뭐 물론 고생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끼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위드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아주 결혼 준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다. 경제적으로 만들어 놨다.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 라는 걸 우리끼리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외부로부터 전문. 근데 이제 어느 날 대기업에서 찾아온 거예요. 삼성에서 찾아와서 뭐 이런 거죠. 기업에서 그 사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떨 때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어떨 때 일의 효율이 떨어지느냐를 조사를 하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처녀총각 사원들이 결혼 준비하는 기간에 일의 효율이 너무나 떨어지더라. 아, 그 대기업에서 그런 거 느꼈겠구나. 예, 일하면서 막 뭐 정신없이 예, 예. 밖에나 준비하랴 안에서 또 일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이제 서비스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고 IT 강국이라고 하고 이제 모든 게 문화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IT화 되고 있다는데 이 결혼 준비를 이렇게 이거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아이웨딩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딱 그 이제 구미에 맞는 그런 회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와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이라든지 저희의 서비스라든지 또 우리의 뭐 재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싹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리고는 매우 흡족해했고 네. 이제 그로부터 이제 우리 그 임직원들 결혼 서비스를 부탁한다. 그래서 웨딩 이제 서비스 제휴를 맺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외부 채널로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게 된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도 와가지고 이제 뭐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검증한 회사니까 그냥 와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도 이제 참 서비스를 세상 해달라고 만사이지라는 게 이렇게 참 매듭이 안 풀리고 이러다가 어느 한 모티브에 딱 풀리기 시작하면 또 그게 줄줄줄 또 풀려나가 그런 동기가 됐었겠군요. 그러면서 2006년도가 이제 2006년도. 아주 저희가 늘 외쳐왔던 이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대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사가 어쨌든 안정적인 성장 어떤 스테이터스로 들어갔어요, 그죠? 네. 지금 그 아이웨딩 네트워크 회사 현황을 좀 그래도 소개를 좀 이렇게 좀 비밀을 노출을 좀 시켜주시죠. 아니 뭐 비밀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이제 뭐 그냥 흔히 이렇게 뭐 인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업계에는 최초로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아, 예. 또 메인 비즈, 이노비즈, 또 그 경영 혁신 기업, 또 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 이런 이노비즈, 메인 비즈라는 이런 정부로부터 이런 허가도 받게 됐고. 아, 그거는 무슨 정부가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 이제 서비스 업 중에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를 얼마 전에 저희 회사가 실사를 받았는데 그 여러 회사들 중에 이제 세 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제 회사가 됐다고. 아이고, 축하드려야 얘기를 들었어요.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가장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진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은 중국 고객분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외국분들이 저희 한국에 관광하러 겸 오셔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요? 예, 외국 사람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저희 회사의 어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웨딩 컨텐츠들, 그래서 뭐 사진, 비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한류도 물론 큰 힘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웨딩 컨텐츠 상품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게 많이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다. 왜냐면 예. 그 너무 줄줄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뭐 다 그렇죠. 걸린 것들이 많은데 그거 결혼은 꼭 자기 나라에서만 다 하지 누가 그렇게 남의 나라 가서 그거 실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한국에 한 2박 3일 정도 여행 오면서 하루는 이제 사진도 찍고 뭐 비디오도 찍고 또 쇼핑도 가는 이런 상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자고 해서 중국으로 우선 이제 중국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 내수 시장, 즉 서비스 시장이 아마 굉장히 아마 그 아주 스피디하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직접 진출을 해서 중국에 있는 웨딩 시장에 네트워크를 엮어서 또 아주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중국에 있는 중국 고객분들을 정식으로 한국으로 이제 인바운딩 상품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중국인들 대상으로 한번 장사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중국에 저희 아이웨딩 네트워크 차이나를 오픈을 해서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고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역 서비스 수출하고 있는 거죠. 아유, 그거 아주 매력 있네요. 그 뭐 결혼 관련으로다가 외국인들이 우리 거를 써주고 이렇게 뭐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써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우리 김 대표님 지금 소위 우리의 그 결혼 시장이라는 시장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규모도 좀 그렇고 시장 소개를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왜 하다못해 무슨 결혼 정보 회사도 그런 관련 사업일 테고 그렇겠죠. 그죠? 그 무슨 이렇게 매칭해주는 예, 거. 이건 뭐 성격은 좀 다르지만. 여러 성격의 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한복, 여행사, 혼수, 한복,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 회사라든지 네. 또 웨딩 컨설팅이라든지 뭐 웨딩 플래너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업체가 있었는데 아이웨딩 네트워크가 탄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정말 살벌할 정도로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없었고 또 고객님들, 그러니까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한테 마진 더 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업체들을 이제 몰고 그렇겠죠. 다니게 되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계약한 다음에는 그 준비 기간이 긴데 또 그냥 서비스 그냥 대충 하게 되고 또 컴플레인이 일어나게 되면은 책임져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좀 굉장히 좀 시장 규모에 비해서 불투명하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좀 재래시장 같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거기에 포인트를 잡았던 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종의 표준화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도 정찰제를 신기고 또 상품도 자기 주도적으로 초이스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혼 준비하다가 어떤 절대적인 컴플레인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보증 제도도 만들게 되고 예,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가 발전하면서 우리 회사만 수익을 많이 올려서 폼 잡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숫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업계를 하나 같이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을 시켜서 어떤 저희가 제시한 걸로 인해서 발전이 되면서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국은 정찰제하고 서비스 보증제 같은 건데 예. 그게 지금 조금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이런 거죠.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이 업계를 하나의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한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제 원래 있던 이쪽 기존에 있던 뭐 웨딩 컨설팅이라든지 플래너라든지 기존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시기와 아무래도 또 뭐 유머와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쟤네들이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를 이제 물리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오해도 받고 또 많은 피해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많이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아 저들이 하는 방식이 이제 꼭 인정을 하게 하는 되고 어느 정도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저희 회사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웨딩 컨설팅 회사하고 지금 김 대표의 회사의 정체성, 소위 IT 웨딩 IT 업체라고 합니다. 그거 차별점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은 가이드라는 분들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실상은 같이 동행해주면서 내 여행에 보다 좀 더 이렇게 그 편리함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인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봤더니만은 가이드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 가이드가 하는 게 이제 무슨 이런 쇼핑하는 데 가서 이제 그렇죠. 팔고 하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여행 장소라든지 정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조그만 요즘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누가 없어도 내가 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만족할 만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 웨딩에 심게 됐던 거죠. 그렇구나. 예. 아까 김 대표 말씀 중에 IT 웨딩 서비스 시스템의 위드라는 위드. 거, 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위드인인데 상표 도용해 가신 것 같은데. 위드인요? 그렇지, 이거 위드인이거든요. 위드는 위드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 이름이죠. 그게 언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부터 개발을 해서 2002년부터 이제 이걸 실행을 시켰던 거죠. 김 대표가 우리 거를 도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김 대표 거를 쓴 게 되네. 2000년, 우리는 2008년도부터 썼는데, 아유. 그 위드라는 시스템은 예, 어떤 그 시스템입니까? 함께라는 뜻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함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wedding is the heaven이라고요. 오. 예, 결혼은 천국 같은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그런 뜻이군요. 줄임말로 이제 위드라는 시스템을 했던 거. 이 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고객분이나 또 상품과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서로 이제 더 효율적으로 더 편리하게 결혼해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을 때 훨씬 기존의 결혼 준비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시간적으로도 세이브가 되고 경비적으로도 이제 뭡니까 그 고무줄 어떤 그 물거품을 많이 빼게 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어쨌든 그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고 나면은 이렇게 찝찝하고 이런 게 없죠. 없겠죠. 예. 그렇죠.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또 한 번 비슷한 질문이겠지만 관심이 가는 게 소위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과연 이런 웨딩 이런 산업에서도 아까 웨딩 한류라는 말 쓰셨어요. 네. 그러면 해외 진출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겠죠. 중국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예, 이제 시발점에 서 있고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조심조심 해서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중국이 워낙 스피드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인바운딩 중국 고객들을 한국에 이제 모셔오는 이 상품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근데 단계가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참 좋은데 예. 실제로 구체화돼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요? 근데 좀 저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 중국에 진출하는 그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한 30만 쌍쯤 되는 분들이 결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혼을 준비를 하시면서 집을 구하는 부동산 쪽 빼고요. 결혼 상품에 쏟아붓는 돈이 한 10조쯤 되는 시장입니다. 예. 중국은요. 1년에 부동산 그러니까 집 사는 거 빼고 빼고요. 예. 순전히 사고 그렇죠. 웨딩 상품에.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중국이 1000만 쌍입니다. 1년에. 이야. 예. 그러니까 그거 한 1%만 돼도 그 시장은 1000조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국의 지금 웨딩 이 시장이 우리나라의 90년대 초 딱 저희가 아이웨딩 네트워크스 시작. 탄생하기 전 그래서 눈에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그 시장에 이제 옮겨가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이런 그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었다시피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일단 단계를 제가 지금 무작정 중국에 가서 중국의 수만 개의 업체들 하나의 네트워크를 묶는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한류 바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웨딩 상품 컨텐츠가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 만한 웨딩 업체들을 묶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일단 데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진출을 해서 말하자면은 큰 웨딩 백화점 같은 개념으로 좋네. 예, 비즈니스하는 방식은 아이웨딩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하나의 한 건물에 넣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위 그 혼인 문화라는 게 그래도 비슷한 네. 우리 뭐 중국, 이 동남아, 우리 저 동북아시아 쪽. 근데 그게 혼인 문화가 좀 전혀 다른 나라들에도 좀 통할 수 있는 면이 있을까요? 도대체? 일단은 중국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잘 사는 분이든 못 사는 분이든 평생 돈 제일 많이 쓰는 순간에 바로 결혼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구나. 잘 사는 분이든 못 사는 분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중국 이 문화는
결혼식 당일날 이벤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권법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이라는 데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한 대로 중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전 무슨 모 공중파 방송에서 김 대표가 무슨 이렇게 경영자 자질 테스트하는 성공한 CEO들 몇 명 이렇게 모델 샘플링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결과가 보니까는 뭐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거를 봤는데 김 대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이제 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부끄럽고요. 일단은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사업가로서의 어떤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없고 경영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가수 생활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어떤 소속이 돼가지고 그 소속 장이 움직이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가수가 아니었고요. 저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제가 음악을 만들고 제가 PR을 하고 유통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성공한 가수는 못 됐는데요. 여하튼 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가수로서 또 치명적인 그런 일도 있으면서 아마 다양한 실패를 많이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 되는 과정에 뭔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테스트 항목을 보니까 뭐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가령 창조성 같은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신 게 막 그런 점 같아요. 그래서 남이 안 가는 길, 남이 안 보는 면 그런 걸 니치 포인트를 본다라는 게 그게 아마 굉장히 사업가로서 자질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사업가로서 꿈, 뭐 혹은 지금 이 회사를 한번 이런 회사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기업의 기본 원칙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생활에 끝없이 시키는 거. 그게 더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수익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놓잖아요. 근데 그 수익의 목표치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로 고객님들에게 잘 전달한다는 이 기본 원칙.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예전에는 전혀 알아주지 않았던 산업 분야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이 일의 가치를 끊임없이 생활을 시켜가지고, 숫자보다는 아주 가치를 계속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작품이 웨딩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고 또 서비스 강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전혀 발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한 이 방식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10년 전보다 여러 가지로 다 10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예. 효율성도 그렇고 회사 성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직 많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 많은 산업 분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했다시피 IT를 기반으로 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산업화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더 효율성을 올리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발전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말하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유통회사로서 어떤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꿈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통 무슨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막 묻는 게 사실 그런 질문 때마다 그런 게 그냥 경영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CEO들 찾아가면. 그래서 경영 철학을 묻고 그러면 나 별로 그건 너무 의례적인 질문이라서 잘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답변 중에 경영 철학이 다 나와서 질문 문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생명이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김태혁 대표가 아이 웨딩 네트워크스를 뒤로 생각이 안 났어요. 아이 웨딩 네트워크스를 상장을 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꿈 같은 회사를 만들려면 상장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웨딩업계에서는 아직 그 상장을 한 회사가 없고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물론 상장이라는 의미로 인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또 주주들의 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목표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 웨딩업계를 산업화를 시키자라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이 일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그 개념으로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예. 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아이 웨딩 네트워크도 꽤 컸어요.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김연아 선수라든지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 이런 아주 그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이 요즘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이런 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좋은 가정도 이루고 또 이런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참 이 국가한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사회로부터 뭔가 많이 이렇게 나는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저도 김 대표가 정말 참 속된 말로 팔자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가수로서도 참 유명해지셨고, 또 뭐 가정도, 최시라 씨가 누굽니까? 톱스타, 아이도 일남 1년 하셨지. 이제 사업까지 잘 풀리고, 야, 많은 걸 이루셔서. 근데 그 이면에. 그런가요? 또, 그 산전수전, 공전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또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있는데, 여하튼, 나는 사회로부터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도 국가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늘 마음에 이렇게 하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찜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불과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거기 가서 참 많은 서름을 받고 했던 그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인데, 이게 급성장하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물론 합법적이든 불법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한 번씩 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봤는데, 물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참, 우리가 저들에 대한 그 관심을 새롭게 한번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라든지 또 여러 한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생각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분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어떤 그런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한순간이지만은 어떤 한국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해줌으로써 어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훌륭한 김 대표로서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공헌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올 가을 정도부터 아마 이렇게 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요 비즈니스보다 조금 더 재밌을지도 모르는 우리 이제 김 대표 개인에 관한 얘기를 조금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 최시라 씨하고 결혼할 당시 어쨌든 성대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수 활동을 포기할 정도 상황이 됐는데 제 질문이 너무 이게 세상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시라 씨 입장에서는 유명한 아무튼 참 요즘 말하면 아이돌 김태욱이 이게 목이 망가져가지고 가수로 생명이 끝났는데 결혼하기 전이었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최시라 씨가 그냥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어차피 가수로 생명이 그렇다고 사업이 그때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웠었고 그때 상황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그만큼 좋게 보면은 사람이 순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와이프가 이제 나갔다 왔는데, 유명하신 스타분들이 소위 이제 뭐 좋은 집안, 이제 좋은 데 집 가서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물론 행복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만은, 참 그런 거 보면 니는 참, 네 남편한테 고맙다 그래래 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난주에 모임에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저 손을 붙잡더니 자기 고마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핸디캡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김태욱 이름 앞에 붙는 최실아 남편이라든지 또는 그 가수로서 계속 지속할 수 없었고 뭔가 완전히 그냥 황당한 분야로 다시 도전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러한 그걸 이렇게 지혜롭게 잘 버텨와 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그런 핸디캡들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했었다. 그냥 나는 그저 당신이 좋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사랑만으로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나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두 분이 그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다 다시 태어나도 서로를 만나겠다라는 이 닭살 돋친 멘트를 여러 번 들었는데, 아이 정말 훌륭하세요. 아이 정말 훌륭하시는데, 자, 우리 그 김 대표께서 보시는 우리 최실아 씨는 결국 대중이 갖고 있는 최실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그죠? 남편으로서, 아까 우리가 김 대표 앞에 늘 최실아의 남편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남편으로서 본 최실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80년도 때는 와이프가 이렇게 했던 배역들을 보니까 아주 순정적이고 아주 뭐 청초 그런 쪽 아주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한 그런 쪽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수 대비 왕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좀 그 강하고 카리스마 쪽으로 강한 쪽으로 이렇게 배역을 좀 맡게 됐는데, 밖에서 그래요. 야, 니네 와이프 안 무섭냐고.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한다고 이게 이제 언론에 나면서 시골에 계시는, 그때 당시 제 와이프가 왕가비의 인수 대비 역할을 할 때였어요. 뭐 굉장히 이게 카리스마 있고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역할이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태욱이가 이제 그 와이프랑 결혼한다, 이 인수 대비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고. 그 얼마나 무서운 애인데. 너 인생 망가졌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집에서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저 사람이 배운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냥 평범합니다. 보여요. 예.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카리스마는 정말 연기고.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최시아 씨는 그런 따뜻한 면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소탈하고 아주 저한테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아주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절대적인 존재죠.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이 다툼이 부부간에 없을 수 있죠. 없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요? 저는 이제 제 성격 스타일상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어느 누구와도 상대와 이렇게 찝찝하게 있는 그 시간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 분위기를 제가 풀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제가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외모는 김 대표가 서울 사람처럼 세련된 외모인데 경상도 사람. 아니, 저 촌사람이죠. 촌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과를,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게 어느 쪽에서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더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거는 사과할 때 잘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으로 와이프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인간 김태욱에게 가족이란 뭘까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그마한 에세이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예. 거기다 또 그 와중에 책까지 쓰시는구나. 아이고 참. 아니요, 그냥 뭐랄까요, 가족은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 아닐까요? 예. 멋있는 말이네요. 예, 그냥.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은, 청소년 시절,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 전신적인 예. 방황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대중이 다 잘 아는 김태욱 씨가 성공을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쨌든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많아요. 또 그런 가수 이런 걸 겪으셨고 중고등학교 때 뭐 밴드도 하셨고 그랬으면 네. 그런 방황의 시절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엄청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유 얘기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학교에 있는 게 제일 싫었고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닭장 안에 얌전하게 잘 있는 닭들은 이쁘다고 하고 뭔가 좀 팔럭이고 싶고 뭔가 날고 싶어하는 애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너무 어떤 그 제도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사람이 물론 재력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에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매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자기 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꿈을 찾는데 대개는 이렇죠. 왜 방황을 하게 되냐면은 자꾸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안정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정 속에서만 자꾸 놀게 하려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어디가 안정된 곳이다라고 안정된 게 우리 미래의 안정이 어디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앞길은 다 가리워진 길인데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길이고 또 이런 거죠. 안 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도피하려고 해요.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에 도전을 했는데 안 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 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자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 되는 게 쌓여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멋있는 꿈을 가지고 근데 그 꿈은 반드시 이제 자기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나 성취했을 때 정말 자기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만 됩니다. 부모님들의 가치의 그 잣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라든지 어느 분야라든지 거기에 도전을 해서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전문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필드 위에 올라오게 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대우를 받고 살 수가 있고 자기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쿨하게 받아들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러다 보면은 아마 매력 있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아이고, 너무 좋으신 말씀에 쿨하게 받아들이는 말씀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혹시 김 대표 연예계 가수로서의 꿈을 정말 가수야말로 참 하고 싶어서 하는 보통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접었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접으셨는데 미련 안 남으세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비틀즈라는 그룹을 보고 이제 꿈을 찾게 되었고 또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사는 인생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추어 때 꿈을 키웠고 음악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연예계 가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그 현실의 그 현장의 필드는 내가 꿈꾸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품 같은,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품 같은 그 좋아하던 노래가 직업이 되어버리니까 그만큼 재미없고 또 싫은 게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안 된 사람들의 이런 뭡니까 이런 그냥 핑계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선 정확하게 가면서 끊임없이 극복해서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아티스트를 보면 참 부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다시 연예계로 나가서 이렇게 뭐 연예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지금 별로 없고요. 이렇게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음악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연습실도 있고 헬스클럽도 그렇게 있고. 그걸 예. 투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은 끝없이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앨범으로 한번 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앨범도 만들어 내보고 그리고 또 뭐 공연도 할 수 있으면 공연도 해보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냥 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뮤지션이랄까 네.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다시 뭐 방송을 뭐 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뭐 그런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참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못 돼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예.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김 대표 말이 좀 이렇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40대시죠? 예. 그죠? 남은 삶이 이제 인생의 한 반 정도 오셨는데, 남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남은 삶을 김 대표가 어떻게 좀 매력있게 만들 생각이신지. 저는, 제가 가장 요즘도 늘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요. 과거에 저보다 미래에 제가 더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뭐 금전적이고 숫자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 이 건강한 이 기본 원칙이 혹시 재미없어져서 또 이렇게 좀 낙후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거기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느낌보다 헤어질 때 느낌이 참 좋아야 된다. 그래서 돌아섰을 때 그 뒷사람의 어떤 향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네. 예, 살고 싶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터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김태욱 대표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1시간 동안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김태욱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질투심이 있어요. 톱스타. 제가 좋아했던 첼시라실 저렇게 채 가서 제가 좀 질투심이 있는데, 1시간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야, 이분이 양반이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질투심을 싹 없애고, 앞으로 김태욱 씨 사업을 제가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여튼 김 대표 앞으로도 사업 잘 키우셔가지고 아까 하려고 너무 멋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웨딩 산업을 아웃바운드로 발전시키고 하면은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 또 뭐 여러 가지로 꼭 잘 사업도 성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그렇게 근사하게 잘 지킨다라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어요. 너무 고맙고요. 다음엔 제가 첼시라실 한번 좀.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